그리고 지난주 토요일과 관련된 또 다른 뒤늦게 알려진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때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쓰였던 국민의힘의 내부 문건, 이게 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 추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제가 여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말씀 가려서 하세요. 안 들어왔으면 들어보세요. 하지 마세요. 어제도 이제 뭐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저런 국회에서 공방이 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도 내부 사정이 좀 궁금해서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저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뭐 누군가가 봤을 때 생각보다 국민의힘의 탄핵 이탈표가 적지 않았냐는 관측과 분석도 있었는데, 당시에 2차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탄핵안에 적시돼 있는 게 국민의힘 사람들로 하여금 탄핵에 반대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런 흐름을 가져왔다.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분위기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내란당이다, 내란 공모당이다, 이렇게 분명히 프레임을 씌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저것은 저희가 예전에 2016년, 17년도에 걸쳐서 있었던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절에 그 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일부는 또 이탈해가지고 당을 따로 차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마치 국정농단 세력에 또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연루되는 것 자체가 마치 지금도 보십시오. 마치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반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뭐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야당에서,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다가올 정치적인 프레임을 미리 예측해서 저 부분은 아마 본인들의 행동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좀 뒤늦게 알려진 사실 중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에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사실은 추 전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고, 추 전 원내대표 행적도 있고, 공모, 뭐 내란죄, 이것 때문에 탄핵 이탈표에 대한 그리고 반대 당론이 좀 되지 않았냐. 송영훈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당의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에서 마치 그 내란의 공모를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하려다가도 손이 멈칫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의총 과정에서 상당히 전방위적인 설득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도 찬성을 하려던 표가 기권이나 무효로 돌아서는 정도의 영향, 또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고민하던 분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대응이 아쉬운 것이, 앞서 그 친윤계 어떤 중진께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그 12월 3일 계엄 당일 밤에 전화를 돌렸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계엄 해제 결의를 대부분 들어가서 했으면은 그 이후의 대처에 있어서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18명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탄핵소추안에서도 뭐 찬성과 기권 무효 합쳐서 23명, 뭐 이 정도면은, 그러면 여전히 국민의힘 주류는 계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물음표를 떨치지 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그게 현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할 거고 비대위도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정말 잘해야지 그나마 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송 대변인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탄핵 트라우마보다 계엄 트라우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엄 사태 당시 첫 단추를 여당이 뭔가 잘못 꿰었다면 그 이후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뭔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좀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이라도 잘 인선을 해야 국민들께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면 이 집권 여당이 뭐 계엄 사태, 탄핵 국면 수습을 정말 잘 해야 될 텐데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이제 소수파, 소신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삐뚤어진 충성이죠. 탄핵의 강이 됐든 계엄의 바다가 됐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뭐 저거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건넨 거죠. 중진들 중에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요. 그거는 당이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라 감히 투구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유는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란 보수당 안에 누구라는 암이 자라버린 겁니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성욱 의원 기억하시죠? 이번에 많이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인지도를 많이 높였는데 김 의원이 저 피켓 시위 때로 배신자는 뭐 한동훈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윤석열 이런 피켓도 들었었는데 대통령은 보수 아닌 극우제자다. 당 안에 극우 암더리가 있다고 했고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는 현재 진행형인 비대위원장에 중진들이 특히 탄핵을 반대했던 중진들이 되면 골로 가는 거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지금 저런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목소리인데 그 상식적인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민심과 윤심 사이에서 당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상 윤심을 향해 가고 있다. 국민과는 점점 더 거리를 벌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잘못된 계엄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그 탄핵은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인식하냐 하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마저도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마저도 지금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은 뭐 원조 친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 사이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추가 임명을 하면 안 된다든지 계속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뭐 거부권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번 이 친윤계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도 못 건널 것이고 계엄의 강도 못 건널 것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돼서 그 배가 같이 침몰하는 것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이 지금 외부에서 울려지고 있는데 저 경고음은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닿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리더 되면 안 된다. 탄핵 반대했던 중진이 비대위원장 되면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 관전제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친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가까웠던 사람들 지금 없잖아요, 거의. 그럼 도대체 비대위원장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친윤 빼면은 이제 중진 중에 몇 분 안 남죠.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 행보에 적합한 조합을 위한 멘트다 저는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요. 당을 걱정하는 마음 플러스 그런 본인의 앞으로 대선 행보에 적합한 당의 지도 체제를 짜기 위한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저런 말씀 등은 민주당에서는 할 법해요. 그럼 뭐 정치적 공격은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게 뭐 또 회의 내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들은 이해가 돼도 지금은 사실 그럼 친윤 빼면 95명, 더 크게 말하면 몇 명이죠? 85명. 또 반대하고 기권했던 탄핵 반대가 하면 85표였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은 거의 모든 분들을 적절하지 않은 의원들이다 이렇게 지금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저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그럼 나중에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만약 유승민 의원께서 되신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이 당의 어떤 의미로 대선 주자가 되시는 거죠?
나라나 아니면 국민한테 해로운 정치적인 집단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당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 좋아도 탄핵에 반대한 이미 이력 있는 분들이 다수 포진한 이 정당에 대해서 탄핵 반대면은 마치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자리매김해버리면 아니 이거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저런 부분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내부 총질이냐 아니냐, 약이 되는 쓴소리냐, 이거는 이제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은 당의 소수파가 됐어요. 친한계에서는.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제 중진 모임의 절대 다수가 권성동 의원을 뭐 추천했다.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때 그 배현진 의원이 저희 당은 근데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에요. 결과는 중진의 힘이 됐어요. 중진의 힘. 누가 되든 큰 본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낡은 체제, 구체제를 얘기할 때 그 프랑스어긴 한데 앙스엥 레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 누가 되든지 윤스엥 레짐이 될 거다. 신지호 전 부총장이 갑자기 불을 쓰셔가지고요. 예,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구체제가 될 거고 누가 되든 이거 그 대중정당으로서의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얘기했는데 일단 친한계 쪽에서도 이런 비판 포인트를 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 거의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 근데 반면에 그럼 한 전 대표 쪽에서의 뭐 구심점 혹은 친한계도 뭐 탈당은 없고 우리가 왜 물러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권력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친한계가 결국에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은 좀 물밑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심점 있게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력한 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물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뭐 세를 이루거나 또는 어쩌면 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이 명분만큼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탄핵의 강이다, 뭐 계엄의 바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노를 저어갈 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요. 만약에 뭐 친윤계거나 또는 뭐 중진 의원들 중에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의 강, 뭐 계엄의 바다 전혀 건널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명분을 가지고 결국 국민 눈높이에 본인이 제일 맞는다라고 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시각 중에는 국민의힘이 도로 자유한국당이 된 거 아니냐. 그만큼 뭐 이준석, 한동훈 두 전직 대표의 뭐 이른바 여러 이탈로 인해서 친윤당이 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늘 이런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뭐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것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도 억울하니까 바로 내가 이것도 억울함을 또 어필해야지 하면서 바로 또 대선 나온다. 글쎄 대선이 몇 개월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철저한 자맹이 다 될 겁니다. 한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네. 미국이란 나라가요. 절대 그런 한동훈 대표 같이 그 거물급 정치인이 미국에 왔을 때 놀게 안 만듭니다. 네. 알아서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한동훈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은 만나보고 싶어서 만날 사람 많을 거고요. 이준석 의원의 조언 얘기를 하기 전에 송영훈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쉬고 있겠죠. 저도 그 대표 사퇴한 다음 날부터는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지금 좀 쉬어야 돼요. 12월 3일 밤에 그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아마 굉장히 잠도 부족하고 소진이 많이 된 상태일 겁니다. 당분간은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전화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두 달은 철저한 자맹이 답이고 뭐 이거는 많은 분들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 출마 가능성도 저울질할 테지만 미국에 가면 워싱턴 조회에서 싱크탱크에서 만나보고 싶어 할 거다. 이준석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시절에 했던 그 언행들을 보면은 저 말을 액면 그대로 충언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 모 도너츠 브랜드 얘기하면서 그 도너츠와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것은 뭐 연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한번 망신을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주는 마음에서 저런 조언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사람과 조언을 좀 분리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이 대통령 그 직무 정지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고 예. 뭐 백가쟁명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도 뭐 이준석 의원의 조언이긴 한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조언이 있을 테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 아직도 뭐 이렇다 할 뚜렷한 뉴스나 속보가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오늘 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나 4선 중진 의원들 모임에서도 누가 새롭게 이 탄핵 국면을 수습할지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혹시라도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좀 유의미한 얘기가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